안녕하세요. 포마석V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요, 이제 매우 중요한 확률의 핵심 강의, 핵심 이론, 조건부 확률에 관한 강의를 시작합니다. 그렇죠? 조건부 확률. 조건부 확률. 자, 조건부 확률은요, 여기다가 이게 일반론이에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무조건 성립합니다. 일반론이야. 그렇죠? 그리고 내용인 즉슨 이거예요. 그렇죠? 어떤 조건이 걸려있는 상태에서요, 제한된 조건 하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의 확률값을 말해요. 그렇죠? 응? 그래서 표현은 다음과 같아요. 어떤 사건을 전제로 해서 그걸 조건을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거니까, 두 사건 A, B가 있습니다. 두 사건 A, B가 있을 때, 이때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그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그쵸? 이렇게 봐요. 자, 쓰기를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쓰는 거야. 그쵸? 정의와 표현 익혀야 되는, 다시 한번 뭐라고요? 자, 두 사건 A, B가 있습니다.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그때를 제한해서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그때 하나요, 사건 B가 일어날 그럴 확률. 이게 바로 조건부 확률이다. 그쵸? 또 모두 가능할까요? 이런 표현 어떠니? 이런 표현은요, 사건 B가 일어났을 때 그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그쵸? 뭐라고요? 읽어봐. 사건 B가 일어났을 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조건, 이런 선행 조건이 있죠? 그죠?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그때 제한해서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이고, 얘는요, 사건 B가 일어났을 때 그때 제한해서요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고. 그쵸? 이런 제한 조건이 있는 거야. 그쵸? 그래. 자, 그래서 그림을 한번 나타내면 다음 것 같아요. 확률이니까 이제 확률, 전체 사건에 관련된 확률 PU요. PU는 항상 얼마다? 이건 1이죠. 그쵸? 그죠? NU분의 NU 1 설명했었죠. 그쵸? 전체 면적을 1로 봤을 때 사건 A, 사건 B요. 사건 A, 사건 B 해당하는 전체의 근원사건의 개수의 하나요. 따라서 어떻게 돼요? 여기 비율들이 결정되어 있을 거예요. 그쵸? 각각의 영역에 비율들이 결정되어 있을 텐데, 그걸 어떻게 면적으로 보면 좋다고. 그쵸? 내가 전체 면적 1로 보고 각각의 해당하는 비율만큼의 면적으로 봐서요, 그때 확률, 면적의 확률, PA, PB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그쵸? 됐냐? 자, 그러면요, 여기 있던, 자, 다시 한번 읽어봐. 조건부 확률.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그때 하나의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이니까 이걸 풀기를요. 자, 빨간색 할까요?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이때야. 이때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이때. 이게 전체라고. 이거에 제한되어 있는 거였어.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써볼까? PA. 이것분의 PA분의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은 B가 여기 있잖아. 여기 있는데, 그쵸? 사실은 전체가 이거이기 때문에 해당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건요, 이거밖에 없는 거죠. 즉, 다시 한번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이때 제한해서 사건 B가 일어나는 건요,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잖아. 그쵸? 요 부분이 뭐, 요 부분요? 요 부분 표현하기를요, P 애교비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쵸? P 애교비. 따라서 조건부 확률,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이런 조건부 확률의 표현은 다음과 같고요. 그 다음에 그 계산은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PA 분의 사건 A도 일어나고 B도 일어날 확률이다. 그쵸? 사건 A도 일어나고 B도 일어날 확률이다. 그쵸? 됐어요. 밑에 것도 한번 해볼까? 밑에 거 이제 파란색으로. 얘도 읽어봐. 사건 B가 일어났을 때 이제 이번에 이 파란색, 요게 전체야. 사건 B가 일어났을 때 그때 하나요.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니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은요, 이게 전체니까 이것 중에 사건 A가 일어나는 건요, 요것만 해당되는 거죠. 그쵸? 이건 똑같네. 그치? 따라서 분자는요, 어떻게 돼요? P 애교비 이렇게 나타나. 그쵸? 핵심 사항이 뭐예요? 분자가 애교비요. 이거 들어가면 변함이 없잖아. 다시 한번 읽어볼까? 정의와 표현 제대로 익힌다. 자, 조건부 확률, 두 사건 A, B가 있습니다. A, B가 있는데, 그쵸?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은요, 그쵸? PA분의 요 부분 P 애교비의 확률. 됐어요? 다음,
P 에바 B B가 일어났을 때 이걸 A가 일어날 확률 B가 일어났을 때 PB분의 에바 B 요거죠. P 애교 B 이게 바로 뭐야? 조건 확률의 표현과 정의와 관련된 내용이다. 그쵸? 됐죠?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정의가 됐으니까 일반적으로 성립한다는 걸 보여줄 텐데 일단 선생님이 설명을 잠깐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할게요. 그건 좀 이따 하자. 독립종속은 좀 이따 하고. 자 이게 이제 일반론이라고 얘기했는데 일반적으로 다음까지 성립합니다. 잘 봐요. 이제 보통 우리가 확률을 얘기할 때는요 뒤에 전사건이 빠져 있어요. 조건이요. 그쵸? 봐요. 확률 봐요.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은요. 다음과 같죠? 사건 전체가 일어났을 때 그때 안에서 A가 일어나는 거잖아. 그쵸? 맞죠? 아니 이걸 굳이 조건 확률을 표현하자면 그죠? 응? 근데 이 전체는 뒤에다 걸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 그쵸? 따라서 그대로 한번 해볼까? 얘는요 전체가 일어났을 때 PU 그래. 얘도 일어나고 얘도 일어나는 게 분자에 가는 그쵸? U가 일어나고 A가 일어나는 게 분자에 들어가. 그러니까 애교 U 역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쵸? 계산해 보면 PU는 항상 얼마입니까? PU는 항상 1이죠. 1. 그죠? PU는 1이죠. PU는 1이고 애교 U는 뭐 애교 U는요 A잖아요. J죠? 그러니까 얘가 A니까 결국에는요 1분의 얘는요 애교 U는 A하고 U에 교집하면 A니까 그냥 PA예요. 그러니까 굳이 사건 A에 전체 사건 조건 걸어봤자 어차피요 그냥 PA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걸 필요가 있다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PA 자체가 항상 전체분의 해당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맞아. 따라서 전체 집합 U를 걸 필요가 없어서 뭐 이런 거죠. 마찬가지죠. PB도 마찬가지 한번 더 해볼까요? B바 이걸 이렇게 걸어서 표현할 필요가 있다 없다라는 얘기야. 그렇죠? 해봤자 U가 일어났을 때 그때 B도 일어나고 U가 일어나고 B도 일어나고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게 분자에 있는 거니까 이거 확률값 1이잖아. 얘는요 B하고 U하고의 교집합은 항상 B예요. 그쵸? 맞죠? B랑 U의 전체 교집합은 항상 B니까 그냥 PB 1분의 PB 이렇게 끝나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조건 확률은요 이렇게 조건 사건 A건 B건 각각의 확률값 구할 때 이렇게 U가 걸려 있는 것들은 그냥 거나 마나 어차피 분모가 1이고 이거 공통으로 발생하는 게 어차피 PA, PB니까 이제 앞으로 전체 집합 U는요 조건에 걸 필요가 있다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바로 가면 되겠어. 그쵸? 됐죠?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까 이거지. 어차피 조건이 걸린 거잖아. 1분의 이면적 그죠? 조건이요. 1분의 이면적이니까 1분의 이거에 대해서 이거와 이거의 공통인 건 이거잖아. 그냥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PA 끝나는 거고 이 면적으로 끝나는 거고 1분의 이면적 그죠? 1분의 할 필요도 없고요. 그쵸? 전체와 이거의 공통인 건 이거니까 그쵸? 바로 PB가 되는 것 뿐이다. 그쵸? 됐죠? 다음 돌아와서 자 요거 이해됐죠? 요거 이해됐으면요 그림을 약간만 좀 옆으로 이동할게. 이렇게 상관없죠? 옆으로 써야 되는데 좀만 이동해 놓고 봐요. 다시 돌아와서 이제 이걸 설명을 하나 할 게 있어가지고 잘 봐요. 쌤이요 독립과 종속에 관한 정리 좀 해야겠는데 이거 이 식착체로 쓰는 건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그쵸? 됐어요. 다시 한번 해볼까?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A가 일어났을 때 이때 면적이라고 기억하는 게 좋아. 면적분의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요 어떻게 돼요? 요거죠. 그쵸? 이제 원래 A가 할 때 B인데요 이건 의미가 없다고 A가 일어났을 때만 보는 거니까 이쪽 부분은 의미가 없이 요것만 해당되는 거니까요 결과적으로 PA분의 P애교 B 얘도 마찬가지로 B가 일어났을 때 그때에 A가 일어나는 거니까 PB분의 PA 이쪽 부분은 의미가 없죠. 이제는요. 이거를 전체로 보고 있는 거니까 요것만 의미가 있어서 PB분의 P애교 B 이렇게 정의가 되고 계산돼. 알겠죠? 됐어. 자, 두 사건 A, B가 있는데 쌤이요. 이제 독립종속을 얘기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얘기할게. 지금 사건 A를 V쌤이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좋아. 이건 좋아. 자, V쌤이요.
별다방에 가서요. 별다방에 가서 아메리카노를 시킬 확률이 알겠죠? 사건 A가 뭐냐? 사건 A가요. 선생님이요. 별다방 스타벅스에 가서요. 스타벅스에 가서요. 그쵸? 아메리카노를 시키는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거 뭐가 되는 거야? PA는요. 읽어봐. PA는요 이제 V쌤이요. 스타벅스 별다방에 가서요. 아메리카노 시킬 확률이 되는 거죠. 그쵸? 이해 갔죠? 다음에요. 사건 B는요. 전지현하자. 전지현. 그쵸? 전지현이요. 스타벅스 별다방 가서요. 아메리카노 시키는 사건이라고 하고요. 그때 확률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쵸? 됐죠? 됐어 얼마. 이거 읽어봐. 사건 A가 이게 V쌤이고요. V쌤. 사건 B가 전지현이다. 전지현. 그쵸? 스타벅스 가서 아메리카노 시키는 거야. 이거 읽어봐. 이렇게 표현한 거 뭐예요? 예. 자, V쌤이 스타벅스에서 아메리카노 시켰을 때 그때 전지현도 아메리카노 시킬 확률이야. 이해 갔죠? 읽어야 돼. V쌤이 스타벅스에서 아메리카노 시키는 사건이잖아. 그런 사건이 있었을 때 그럴 때를 제한해서 전지현이 스타벅스에서 아메리카노 시킬 확률이라고 알겠어요? 이거는요. 또 읽어봐 이것도요. 이건요. 전지현이 스타벅스에서 아메리카노 시켰을 때 그때 V쌤이 스타벅스에서 아메리카노 시킬 확률이 알겠어요? 그리고 계산은요. 이렇게 계산하는 거니까 PA, PB 알고요. 공통인대의 그때 면적이나 확률값 알고 있으면요. 구할 수 있겠다 이거죠. 그쵸? 이해 갔죠? 이 얘기를 왜 했냐면요. 니들한테 독립과 종속의 정의를 알려주려고. 그쵸? 자, 일단 뭐 먼저 얘기할까요? 예, 독립 먼저 얘기합니다. 독립사건. 배반사건은 아까 앞에서 정의했었어. 그래서 배반사건은 뭡니까? 서로 소인 두 집합의 다른 이야기일 뿐이야. 그치? 맞아. 따라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사건 두 개에 예, 공통인 그런 사건이 하나도 없을 때, 공사건일 때 이게 배반사건인 거고 전혀 다른 이야기고. 지금부터 얘기하는 독립과 종속의 정의는요. 여기서 출발합니다. 봐요. 여기서 시작돼. 잘 봐. V쌤이요. 스타벅스에서 아메리카노 시켰을 때 전지현이 아메리카노 시킬 확률이 만약에 이거 다시 한번 쓸게. 다시 한번 쓸게. V쌤이 아메리카노 시켰을 때 전지현이 아메리카노 시킬 확률이 이것이 전지현이 아메리카노 시킬 확률과 같다면 그럼 V쌤이요. 어떤 행위를 했지만 전지현이 아메리카노 시키는 V쌤이 아메리카노 시켰지만 그러한 행동이 전지현이 아메리카노 시킬 확률값에 변화를 줬어 안 줬어? 변함이 없잖아. 즉 내가 아메리카노 시키던 말던 전지현이 아메리카노 자기가 혼자 할 때 시켜 먹던 확률이나 내가 시켰을 때의 어떤 영향을 받아 안 받아 전혀 받지 않았다 이런 얘기잖아. 그쵸? 이해 갔어요? 따라서 이런 상태를 뭡니까? 이 뒤에 있는 놈이 뭔 짓거리 하든 말든 간에 이거의 이 조건부 확률 값이 그 확률 그대로 자기 확률 그대로 그 값을 유지한다면요. 이때 사건 A가 사건 B에 어떤 영향도 준 게 없죠? 따라 어떻게 해야 돼? 이때 사건 AB를요. 예, 독립이다. 사건 AB는 독립사건. 이게 독립사건의 정의예요. 그쵸? 정의야. 됐어요. 그런데 만약에 V쌤이 아메리카노 시켰을 때 전지현이 아메리카노 시킬 그런 조건부 확률이 전지현이 혼자 아메리카노 시켜 먹었을 확률과 같지 않다면 예를 들어 이럴 수 있잖아요. V쌤이 아메리카노 시켰는데요. 전지현이요. 내가 아메리카노 먹는 거 봤더니 갑자기 자기가 원래는 아메리카노 혼자 시켜 먹을 확률이 2분의 1이었었는데요. V쌤이 아메리카노를 쪽쪽쪽 빠는 걸 보고서요. 그죠? 너무나 맛있어 보여가지고 시킬 확률이 높아졌다며. 근데 이게 뭐 4분의 3이 됐다면 변화가 생긴 거 아니야. 그러면 원래 자기가 혼자서 아메리카노 시켜 먹을 확률 값과 V쌤이 아메리카노 시켰을 때에 전지현 아메리카노 시킨 확률이 2분의 1이 같지 않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확률 값에 변화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영향을 준 거야 안 준 거야? 영향을 받은 거란 말이야. 그쵸? 영향을 받았죠? 그러니까 독립이 아니라 이럴 때는요 종속사건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야. 매우 간명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뭘 하든 말든 간에 나는 원래 있던 그런 확률값을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하면은요 얘가 영향 준 게 전혀 없다라는 이야기니까요 독립이 되겠고 AB가
원래 아메리카노 전지현 시켜 먹었을 확률값하고요. V쌤이 아메리카노 시켰을 때건 안 시켰을 때 상관이 없어요. 내가 뭔 행위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지현이 아메리카노 시킬 확률이 원래 아메리카노 시킬 확률과 같지 않다면 그러면 영향을 받은 거죠. 뭔가 영향을. 그쵸? 예컨대 뭐 쌤이 시켰는데 원래는 2분의 1인데 V쌤이 먹는 걸 보니까 갑자기요. 재수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아메리카노를 안 시켜요. 그쵸? 아메리카노 시키면 10분의 1로 줄어들어. 이럴 수도 있잖아. 그죠? 예전에 뭐 엽기적인 그냥 이제 오래된 영화인데 사실 그것 때문에 얘기한 건데 예전에 뭐 차태현하고 막 이렇게 해서 옛날에 찍었던 영화예요. 그쵸? 이제 정말 옛날 영화가 됐네. 옛날 영화. 그래서요. 뭐 차태현하고 같이 어디 뭐 커피숍인가 가가지고서요. 그쵸? 전지현이 콜라 시키고요. 차태현이 딴 거 시켰다가 얻어 터지는 장면 있죠. 그쵸? 얻어 터지면 그쵸? 너는 나랑 무조건 같은 걸 먹어야 된다고 이래가지고 때린 적이 있어요. 그쵸? 영향을 강력하게 준 거죠. 그죠? 강력하게 준 거잖아. 그럴 때는 종속 사건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근데 네가 뭘 하든 말든 관심이 없어. 전지현은 원래 전지현이 했던 행위 그대로 그 확률까지 변함이 없다면 독립. 변화가 생기면 종속. 이해 갔죠? 이해 갔죠? 같은 논리로. 이게 도니까 종속이에요. 그렇죠? 이것도 어떻게 해요? 마찬가지로요. 전지현이 뭘 하든 말든 내가 원래 아메리카노 먹었던 확률이 전지현이 아메리카노 시켰을 때에 내가 아메리카노 시킬 확률이 원래 내가 아메리카노 시켜 먹을 확률과 같다면은요. 전지현이 아메리카노 시키건 말건 이 사건 B는요. 사건에 영향을 안 준 거잖아. 이런 상태가 뭐라고요? 이런 상태가 독립사건이다. 알겠어요? 독립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독립사건이라는 얘기는요. 뒤에가 관심이 없어요. 얘가 뭔 짓을 하든 말든 간에 이 확률값이 그냥 그대로 똑같이 되는 게 바로 독립사건의 이야기. 알겠어요? 이게 독립이야. 이게 깨지면은요. 당연히 종속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이게 깨지면은요. 당연히 종속사건이 되는 거야. 그렇죠? 왜? 아니 전지현이 아메리카노 시킨 다음에 내가 아메리카노 시켰을 때 그런 제한된 상황에서요. V쌤이 아메리카노 시키는 그 이 비율이 확률은 비율이야. 그 비율이 나 혼자 전체에서 아메리카노 시키는 그 비율과 같지가 않다면은요. 영향을 준 겁니다. 알겠어요? 영향을 준 거기 때문에 사건에 이게 같지 않다면은요. 사건의 의미는 뭐다? 종속이다. 이해 갔죠? 이해 갔어요? 굿. 근데 그러면 독립일 때는 이제 어떻게 해요? 저것이 앞에 있는 확률값 조건은 상관없이 이건 신경 쓸 것 없이 이건 무시하고요. 바로 그 확률 그대로 자기 자신의 원래 확률값을 지키는 게 독립이고 같으면 독립이고 그쵸? 이 값이 같으면 독립이고 이것이 같지 않으면은요. 그런 종속사건이 되는 건데 이 독립사건은요. 되게 좀 특별한 경우입니다. 특별한 경우예요. 특별한 경우다. 어떠한 특별성을 갖는가? 이제 이걸 좀 쳐다봅시다. 그쵸? 봐요. 요거 그대로 그림으로 한번 해석해 볼게. 봐라. 독립일 때니까 등호가 성립할 때야. 이거는요. 이걸 말해요. 그쵸? 우리 일단 자 요거 해석해 볼까요? 요거 아까 했었죠? PA 분의 P 애교비 이거 뭐야? 잘 봐. 왼쪽에 있는 거 먼저 얘는요. 이것분의 이 면적분의 면적으로 해석해. 이 면적분의 요 면적이다. 알겠어요? 다시 한번 요 면적분의 요 면적이야. 얘 갔어요. 그게 바로 좌변이야. 항상 알겠냐? 항상. 그러니까 이 면적분의 이 면적 값이요. 그 비율값 이것분의 이거가 PB는요. 전체분의 요 비율 즉 이것분의 요거와 전체분의 요거의 비율이 같을 때가 독립이야.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죠? 다시 한번 A가 일어났을 때 AB가 통신을 이것분의 요 면적 그림으로 봐. 이것분의 이거와 그 비율과 전체 1분의 파란색 이 비율이 같을 때 딱 같은 순간이 있겠죠? 딱 같은 순간 그때만 독립이라고. 이것분의 이거가 좌변이야. 이것분의 이거와 얘는요. PB는요. 전체 1이니까 1분의 이거니까 이거죠. 그냥 이거잖아. 이 면적 1분의 이거 전체분의 이거와 요것분의 요거의 비율이 같은 순간이 딱 그 순간만이 독립이라고. 나머지는요. 다 종속이야.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요. PB바에는요. 이것분의 다 지워졌네. 젠장. 다시요. 자 다시 한번 B가 일어났을 때 이것분의 이 면적분의 해당 면적 이거죠. 이거는요. 요것분의 요거의 그 비율이 요것분의 요거의 비율이 전체분의 이 비율
1분의 요 비율이 되는 순간이 딱 있겠죠. 그 순간만 독립이라고. 그게 깨지면 종속이에요. 알겠죠?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독립이 뭐야? 특별한 경우다. 여기까지 됐지? 특별한 경우의 독립은 대부분 다 종속입니다. 그럼 이 특별성을요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지워버리고 이제 봐요. 드디어 뚜둥 여기 봐봐. 여기에서요 우리가 관심 있었던 거는요 이 조건 확률이 일반론이잖아. 일반적으로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갖고 올 것이, 잘 들어라, 거의 다 와간다. 이제 다 와가.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여기에 관심이 있어. 왜요? 이게 바로 확률의 곱셈 정리니까. 알겠냐? 요 P 애교비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바로 확률의 곱셈 정리니까 얘가 관심이 있다고. 따라서 이걸 곱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자, P 애교비는 확률의 곱셈 정리다.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값은요 일반적으로 PA를 곱해줘요. PA를 양변에 곱해주면 어떻게 돼? PA 곱하기 P B바 A 이거야. 그쵸? 됐죠? 여기 하나 더 있네. 이것도 한번 써볼까요? P 애교비요. P 애교비는 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PB를 곱하면은요 P A바 B 곱하기 PB요. 이게 일반적으로 앞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P 애교비요.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잘 들어라, 이게 확률의 곱셈 정리다. 그쵸? 확률의 곱셈 정리야. A,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요 이렇게 구하는 거야. 일반적으로 주목.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그 조건 확률을 곱해주면은요 동시에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그 확률이죠. 어떻게? 일반적으로 그냥 곱해놓는 거야. 야, 사건 A가 일어나고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을 곱해주면요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된다. 일반적으로.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거 마찬가지죠.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요 사건 B가 일어나고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을 곱해주면은요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나타난다. 이거야. 그렇죠? 다시 결과적으로 이게 결과적으로 PA 곱하기 PB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선후관계 동시에 일어나는데 봐요.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요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을 곱해주거나, 이렇게 구할 수도 있죠.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요 사건 B가 일어났을 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사건 B가 일어나고 A가 일어날 확률을 곱해주면 나타난다고. 그렇죠? 이거다 이거. 그렇죠? 그게 됐죠? 이게 일반적인 상태인데, 근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사건 A가 만약에 독립사건이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독립사건이라면요 여기 있던 P, B 바 A가 뭐야? 독립이면은요 A가 뭔 짓거리 하나마나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은요 독립이라면 이것이 항상 뭐랑 같아? 이것이요? P, B랑 같잖아. 이건 개무시. 알겠어요? 아니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 독립이라면 저놈이 그냥 P, B일 따름이죠. 그쵸? V쌤이 아메리카노 시켰을 때 전지현이 아메리카노 시킬 확률이요 독립이라면 그냥 전지현 혼자 아메리카노 시킬 확률에 전혀 영향을 못 주는 거잖아. 이해갔지? 그러니까 독립이라면 이 부분은요 P, B로 처리가 되면 끝이야. 얘는 관심이 없다고. 관심이 없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독립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건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은요 사건 AB가 독립이면은요 그냥 이 부분은요 P, A죠. 전지현이 뭘 하든 말든 나 독립이면 관심이 없어. 전지현이 아메리카노 시켰을 때 내가 아메리카노 시킬 확률은요 그냥 내가 아메리카노 시킬 확률과 똑같을 거라고. 독립이니까 영향 못 주잖아. 알겠어요? 그러니까 독립사건이 됐다는 얘기는 뒤에 조건은 개무시야. 그냥 바로 PB, 바로 PA. 독립이니까 얘가 뭔 짓거리 해도 상관이 없어. 난 내 고집대로 내 확률을 유지할 거야. 난 내 고집대로, 전지현도 고집대로 자기 확률을 유지할 거야. 이게 독립이다. 알겠어요? 따라서 독립이 되는 순간에 이제 이게 약간 내용이 바뀌어. P, 애교비요.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요 독립이 되는 순간에 PA 곱하기 이게 뭐야? PB. 독립이 되는 순간에 얘도 마찬가지죠. 얘가 PA니까 PA 곱하기 PB. 아 그렇구나. 따라서 사건 AB가 독립이란 얘기는요 독립일 때에 그때 이때 확률의 곱셈 정리요 P 애교비는요 단순하게 PA 곱하기 PB로 끝난다. 알겠어요? 이게 사건 AB가 독립일 때는 항상 이렇게 끝난다고. 그렇죠?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 볼까요? 돌아와서 그럼 어떤 상태? 예컨대 이런 상태야. 봐.
PA요. V쌤이 아메리카노 시켜 먹을 확률이 2분의 1이었다고 치자. 전지현이 아메리카노 시켜 먹을 확률 혼자서 먹을 때 3분의 1이에요. 그쵸? 그럼 딱 언제가 독립이야? 딱 언제가? 2분의 면적이 PA 곱하기 PB 얼마? 6분의 1일 때, 즉 요 면적이 6분의 1, 요 지분이, 요 공통의 지분이 6분의 1일 때만 사건 AB가 독립인 거야. 얘랑 곱해서 요 부분의 값이 나타날 때만 독립인 거라고. 아까 얘기했지? 딱 어떤 상태? 전체분의 해당 상태가 요것분의 요거의 비율이 일치할 때, 그럴 때가 있을 거 아니야. 전체분의 B가 있겠죠? 그럼 봐요. 이거랑 얘를 전체로 했을 때 그것분의 요거랑 그 비율이 같아지는 순간이 있겠죠? 딱 그 순간만 독립인 거야. 그 순간이 뭐니까? 풀어 헤쳐봤더니 그걸 양변에 곱해놓고 결국엔 이거잖아요. 예, 여기 봐. 야, 이게 독립일 때 해봐. 이게 독립이라는 얘기는요, 사건 AB가 독립이야. 이게 뭐야? 떠들어봐. 아, PB잖아. PB. 독립이면 PB잖아. 이거 개무시. PB잖아. 맞아요? 그럴 때만 독립이라고. 곱해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P 애교 B는요, PA 곱하기 PB 땡. PA 곱하기 P가 P 애교 B. 독립이니까. 독립이면 이거 개무시. 이게 만약 사건 AB가 독립이면요, 이 값은 항상 PA죠. 그죠? 아니, 전지현이 뭘 하든 말든 관심이 없어요. PA. 그죠? PA. 따라서 이게 성립하잖아. 따라서 P 곱해주면 여전히 P 애교 B는요, PA 곱하기 PB. 아, 독립일 때는 요 부분의 확률값이 PA 곱하기 PB로 끝난다, 이런 얘기야. 그쵸? 그리고 정의에 의하여, 조건부 확률의 이때 정의의, 독립과 종속의 정의에 의해서 이 조건부 확률값이 이것이 같으면 독립. 그 다음에 뭡니까? 요 값 조건부 확률과 B, 이 A라고 하는 또는 B라고 하는 이런 사건 때문에 전지현이 커피 시킬 확률이 변해. 전지현이 커피 시키면요, V쌤이 커피 시킬 확률이 변해. 같지가 않아. 이런 상태가 일반적입니다. 일반적. 그쵸? 실예로 들으면 이런 거죠. 우리가 뭐 나오기도 할 텐데, 예. 비가 올 때와 안 올 때, 비가 올 때에 선생님이요, 비가 올 때, 좋아. 비가 올 때 자유투를 써서 성공시킬 확률과 그냥 성공시킬 확률이요, 다를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럼 비가 날씨 조건도 조건에 걸리는 거야. 그쵸? 그죠? 평상시 선생님이 자유투 쓸 때는요 70%다, 0.7이다 그런데 성공할 확률이. 근데 비가 왔을 때 성공할 확률은요 달라지겠죠. 그쵸? 그런 겁니다. 됐어요. 또는요, 뭐 여자친구들끼리요, 이런 거 많죠. 여자든 남자든 간에 이런 건 좀 많이 있어요. 그쵸? 만약에 분식점에 갔는데 A, B 여자친구 둘이서 분식점 갔는데 원래 떡볶이 시켜 먹을 확률이요 PB가 있는데. 그쵸? 그쵸? 근데 어떻게 해요? 뭐 순대와 떡볶이. 그쵸? 순대 시켰을 때 떡볶이 시킬 확률. 아니면 이 여자친구가 떡볶이 시켰어요 이미.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 친구가 떡볶이 시켰으면요, 나는 원래 떡볶이 시킬 확률이 뭐 3분의 2인데, 그죠? 이미 이 여자친구가 떡볶이 시켰으니까 당연히 다른 걸 시킬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렇죠? 예컨대 그런 거야. 예컨대 남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얘가 라면 시켰어요. 라면 시켜서 얘는요, 라면 시킬 확률이 원래는 얼마큼 있는데, 근데 라면 시켰는데 야, 같은 거 시켜 빨리 먹게, 뭐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면요 확실히 줄어들고 영향을 주잖아. 그러면은 종속이 되는 거라고. 그 영향을 안 받고 원래 있던 확률 그대로 유지하면 독립인 거고. 근데 이런 상태가 어떤 상태야? 이 상태가 영향 안 줘. 이게 이렇게 끝날 게 독립. 독립. 원래 이건 일반적인 거니까 곱해봤더니 이것이 PA 곱하기 PB, PA 곱하기 PB. 이 상태가 바로 뭡니까? 사건 A가 독립인 상태다. 정의로 이해도 좋고 이걸로 이해도 좋고, 보통 문제 풀 때는 이것도 많이 쓰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정의도 잘 알아두세요. 자, 주목 연습. 자, 이건 이제 나중에 문제 풀다 증명도 할 텐데 봐요. 이건 기억해도 하나가 독립이면요, 사건 A, B에 관련돼서 어떤 하나가 독립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두 사건에 관련된 여사건 나발이건 다 독립이야. 알겠냐? 이런 얘기죠. 뭐 말로 일단 설명해 볼게요. 증명은 나중에 이걸로 증명해도 되고, 증명을 하면 되는 거니까 봐요.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봐. 지금 사건 A, B가 독립이래. 사건 A, B가 독립이래. 즉 이런 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V쌤이 아메리카노 시키는 사건과 전지현이 아메리카노 시키는 사건이 독립이래. 그런 말이 딱 주어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봐요. 그러면요, V쌤이 아메리카노 시키지 않을 때 전지현이 아메리카노 시키지 않을 확률은요, 신경 쓰지 마세요. 독립이니까요. 그냥 원래부터 아무런 영향을 못 줘요. 시키든 말든 관심이 없다니까. 내가 아메리카노를 시키든 뭐 있어 젠장 라떼를 시키든 미숫가루를 먹든 관심이 없어요. 전지현은 어차피 독립이기 때문에 지가 아메리카노 시키지 않을 확률 그대로 유지하고 간다고. 그러니까 AB가 독립이면 봐요. AB가 독립이야? 그럼 전지현이요,
아메리카노 시켰을 때 V쌤이요 아메리카노 시키지 않을 확률은요 신경 쓰지 마세요. 독립이란 말이 나오면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 알겠어요? 하나가 사건 A가 독립이면은요 더 이상은요 얘가 뭔지 사건 A 나랑 전지현 사이에 커피 시켜 먹는 사건이 그런 확률이 독립이야. 사건이 독립이야. 독립 사건이야. 그럼 어떻게? 전지현이 커피 시키든 말든 난 관심이 없다고. 내가 살던 것 그대로 내가 살던 확률 그대로 살 거야. 알겠죠? 이런 거지. V쌤 어차피 전지현과 난 독립 사건이니까 커피 시켜 먹는 게 그렇죠? V쌤이 커피를 시키든 말든 관심이 없어요. 전지현이 커피 시키건 안 시키건 그 확률은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독립일 때는요 마치 황금 분할처럼 그 비율 그대로 이 전체분의 해당 비율 전체분의 해당 비율이 전체분의 요 비율 전체 요율에 딱 이렇게 쪼그라들어서 등호가 성립한 거기 때문에 저런 것들 다 증명해 보면 나중에 해줄게. 하다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몽창 다 성립한다. 이걸 기억해. 사건 AB가 독립이잖아. 독립이 어떻게 해야 돼요? A의 여사건이건 나발이건 모든 관련된 AB 관련된 사건들은 몽창 다 독립이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됐어요? 그 증명 좀 기니까 나중에 하도록 하고. 자 일단 마무리해서요. 그쵸? 마무리해서 자 마무리 다 지워버리고 자 독립과 자 일단 지워버리고 다 지워버리고 조건방률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조건방률 일반론이고요. 일반적으로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쓸 수 있는가, 사건 B가 일어났을 때 사건 A가 일어나면 이렇게 쓸 수 있는가 쓴 다음에 그 계산은 어떻게 해요? 정의하기를 사건 A가 일어났을 때가 전체야. 그것뿐에 사건 A도 일어나고 B도 일어날 확률이 분자에 올라가. 그런 확률이 사건 B가 전체야. B가 일어났을 때 확률에다가 B가 일어나고 A가 일어날 그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분자에 올라가. 그렇죠? 익혔죠? 자 익힌 다음에요 이제 이 상태에서요 우리가 첫 번째가 이제는 여기서 일반론이니까 일반적으로 여기 있던 P 애교비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예, 확률의 곱셈 정리인데 곱셈을 이렇게 곱해주면 될 거예요. 그쵸? 곱해주면요 써볼까요? 사건 A가 일어나고 그리고 곱하기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곱해요. 이것도 되겠고 자꾸 읽으면서 써. 그냥 외우지 말고 사건 B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사건 B가 일어났을 때 이 A가 일어날 확률 곱해도 되겠고 그쵸? 이 두 가지가 다 돼요. 그쵸? 이게 일반적인 상태야. 일반적인 상태인데 특히 사건 AB가 모일 때 A와 B가 무슨 사건? 예, 독립사건일 때는요 독립이면은요 이제 확률의 곱셈 정리 P 애교 B가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거야? 요 부분이 그냥 뭡니까? 이거 신경 쓸 거 없죠? PB로 끝나. 요것도 마찬가지로 신경 쓸 거 없죠? PA로 끝나. 따라서 PA 곱하기 PB로 땡 치는 거야. 그러니까 독립과 종속을 판단하는 방법은요 P 애교 B 이 확률이 PA 곱하기 PB다 이러면은 독립인 거고 이게 같지 않으면 종속인 거야. 알겠냐? 종속인 거야. 이걸로 볼 수도 있죠? 이것이 같으면 독립인 거고 이것이 다르면 종속인 거라고. 그쵸? 즉 다시 그림으로 얘기하면은요 사건 AB가 있을 때 정확히 해라. P AB가 있습니다. PA PB가 있을 때요 이 각각의 확률값 예를 들어 얘가 2분의 1 얘가 3분의 1 2분의 1 3분의 1 이 확률값이 6분의 1이면 이게 6분의 1이면 독립인 거고 2분의 3을 곱했는데 6분의 1이 아닐 수도 있잖아. 2분의 여기 12분의 1 12분의 2 6분의 1 진짜 그러니까 7분의 1 진짜 9분의 2 이렇게 6분의 1이 아니기만 하면 2분의 1 3분의 1 이 곱한 값이 아니기만 하면 이거 같지 않으면 종속이라고. 다시 원래 정의대로면요 이 상태에서요 이 상태 얘가 PB야. 이게 PB면 내가 뭐라든 말든 간에 전지전 변함없어. AB는 독립. 이게 다르면 종속. 같으면 독립. 곱해주면요 곱해주면 이게 독립일 때 이거 똑같은 필요 충분 조건. 알겠어요? 같은 이 얘기나 같은 이야기라고. 알겠냐? 얘도 볼까? 독립이면은요 전지현이 뭐라든 말든 관심이 없어. P랑 같으면 독립이면은요 곱해주면은요 P 애교 B가 P 곱하기 PB 필요 충분 조건 독립. 전지현이 뭘 할 때 내가 아메리카노 먹을 확률이 제한돼요. 그쵸? 제한되면 이건 종속.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이 당연히 같지 않겠죠. 그쵸? 그러면 독립일 땐 앞으로 잘 들어. 독립일 땐 앞으로 그냥 이거와 이것이 같다 다르다 독립 종속 판단할 수도 있겠고 저 정의대로 판단할 수도 있겠고 독립이면 앞으로 이제 P 애교 B는요 그냥 단순하게 PA 곱하기 PB로 끝나는 건데 만약에 두 사건이 종속이면은요 이걸 어떻게 구해야 돼? 이거를요 이렇게 구하시든
또는 이렇게 구해야 되는 거 알겠죠? 어? 다시 돌려. 이건 종속일 때는요. 사건 A가 종속이면 방법이 없어요. 이게 성립하지 않는 거니까 어떻게 구해요? 이 조건 확률 구해서 이거 곱하기 이걸 하던 또는요 이거 곱하기 이걸 하던 두 개 중 한 개를 해서요 이걸 처리해야 된다고. 알겠냐? 얘 같이 됐습니다. 다음에 마지막 마무리요. 자, 사건 AB가 독립입니다. 독립이면요 하나가 독립이면요 AB 관련된 게 하나가 독립이면 그게 발견됐어. 그러면요 A 여사건 B 여사건 나버리고 말고 간에 이제 전전과 나는 남남인 거야. 전전이 뭘 하든 말든 간에 난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알겠어요? 또 내가 뭘 하든 말든 간에 전전도 네 맘대로 네 뜻대로. 됐어요? 그렇게 몽창 닫아 독립사건으로 처리가 된다. 하나가 독립이면 그 사건 관련된 모든 사건들이 다 독립사건이다. 이해 갔죠? 그렇게 정리해놓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일단 조건 확률 뭐예요? 일단 말뜻 그대로 잘 익히면 돼. 나중에 문제 풀 때 이렇게 기호적으로 풀 수도 있지만 사실은요 말뜻만 잘 알아도요 모든 걸 풀 수 있다고. 됐어요? 거기 있던 박스 문제 하나 풀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박스 문제 봐. A104의 박스다. 박스. 당첨 제비 3개를 포함한 10개의 제비가 있어요. 그렇죠? 볼까요? 당첨 제비 3개를 포함해서 10개의 제비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죠. 그렇죠? 자, 이때 이 중에 한 개씩 두 번 제비를 뽑아요. 한 개씩 두 번 제비를 뽑아요. 야, 한 개씩 두 번 제비를 뽑고요. 단 뽑은 제비는 넣지 않는데. 그렇죠? 자, 한 개씩 두 번 뽑으면 첫 번째 1회. 다 그려야겠죠. 2회. 그럼 첫 번째 뽑은 게 당첨 제비일 수도 있고요. 꽝일 수도 있잖아. 두 번째 뽑은 게 당첨일 수도 있고 꽝일 수도 있죠. 그렇죠? 당첨이거나 꽝이거나 이게 모든 경우에 해봤자 2단계 알겠냐? 2단계야. 자, 그러면요 뽑은 걸 다시 넣지 않기 때문에 이건 뭡니까? 독립사건이 아닙니다. 이전 행동이 다음 행동에 영향을 미쳐요. 종속사건이. 알겠어요? 이거와 이건 종속이야. 왜? 잘 봐. 1회 때요. 1회 때 당첨될 확률 얼마입니까? 확률 1에서 이 확률 1때 야 당첨 10분의 얼마? 10분의 3이죠? 10분의 3 맞아요? 꽝은요 10분의 7이잖아요. 그쵸? 맞죠? 첫 번째 내가 눈 감고 끄집어냈어. 당첨 제비가 나올 확률은 10분의 3이고 꽝일 확률 10분의 7이죠. 그 다음에 뽑은 공을 다시 넣지 않아요. 이제 확률값에 변화가 생깁니다. 이런 상태라면은요 2회 때는요 이런 상태죠? 그쵸? 또 다시 당첨 나올 건 9분의 2. 얘가 9분의 2. 얘는 당연히 9분의 7. 이렇게 확률값에 변화가 생겨요. 만약 첫 번째 꽝을 뽑았으면 하나 지워버리고요. 얘는요 9분의 3, 9분의 6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됐죠? 사건은요 사실은 당첨, 꽝, 당첨, 꽝 이 네 가지가 다라고. 알겠냐? 고작 네 가지가 다야. 각각의 확률 한번 구해볼게요. 다 배만 사건들이고요. 자, 봐봐. 눈을 확인해. 전체 한 1회차 때 나눠먹고 있죠. 더해주면 1 나와야 돼. 안 그러면 틀린 거야. 얘도요. 슉 더해주면 얘는요. 이 사건을 다시요. 9분의 9분의 7 나누고 나눴으니까 자, 세팅.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건 얼마입니까? 10분의 3, 9분의 9 펴주면요. 90분의 2, 3은 6. 자, 당첨 나올 확률은 90분의 6이에요. 알겠죠? 됐죠? 당첨 꽝이 나올 확률은요. 90분의 얼마다 37에 20 이렇게 되겠어요. 그쵸? 꽝 당첨은요 90분의 37에 21 되겠고요. 꽝은요 90분의 67에 40 이렇게 나와요. 그쵸? 이거 4개 더해서 1이 안 나오면 뭔가 잘못된 거야. 응? 90분의 27, 90분의 48, 90분의 90 맞잖아. 그쵸? 됐어요? 자, 지금 문제에서 뭘 물었습니까? 예. 자, 첫 번째 뽑은 제비가 당첨 제비일 때, 두 번째 뽑은 제비도 당첨 제비 확률이야. 그쵸? 첫 번째 뽑은 제비가 당첨 제비일 때, 이때죠. 이때는 잘 들어. 첫 번째 뽑은 제비가 당첨 제비일 때 언제야? 요때하고 요때예요. 첫 번째 뽑은 당첨 이때 하고요. 이때죠. 그쵸? 이해 갔나? 그 중에서요. 이게 분모에 들어가면 되겠고 두 번째 뽑은 제비도 당첨 제비 확률. 야, 두 번째 뽑은 제비가 당첨 제비 확률이 어떻게 돼요? 첫 번째 뽑은 건 당첨 제비고 요거잖아. 요거. 말뜻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따라서 첫 번째 뽑은 제비가 당첨 제비일 때는요.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죠. 그쵸? 분모에 90분의 6, 90분의 21 이게 분모다. 그쵸? 이게 분모가 먹고 있는 거야. 첫 번째 뽑은 제비가 당첨 제비일 때 이때하고 이때니까 이거 더한 것. 아니면 10분의 3 깔아줘도 돼요. 알겠죠? 이거 두 개 더해도 어차피 10분의 3이 알겠냐? 얘 같이. 됐어요? 다음에 첫 번째 제비가 당첨 제비이고 그리고 또 두 번째 제비 당첨 제비인 건요. 요 사건만 말하고 있죠? 분자에 90분의 6만 들어가면 되겠다. 알겠죠? 됐어요. 말뜻 그대로 읽어주면 되는 거야. 90분의 마다 27, 6. 27분의 6. 3, 2, 6, 3, 9분의 2요? 9분의 2.
따라서 9분의 2가 우리가 찾는 조건 확률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것만 그러면 다 풀린다. 하나만 더 얘기해볼까? 이렇게 할까? 좀 어렵게 봐. 잘 들어. 두 번째 뽑은 제비가 꽝일 때, 두 번째 뽑은 제비가 꽝일 때 조건 걸렸어. 두 번째 뽑은 제비가 꽝이야. 언제야? 이때 하고요. 이때잖아요. 두 번째 뽑은 제비가 꽝일 때, 이때하고 이때, 즉 확률은 90분의 21, 90분의 42. 이게 분모에 조건이 걸린 거죠. 이 확률분에 두 번째 뽑은 제비가 꽝일 때 첫 번째 뽑은 제비도 꽝일 확률은요? 그러면 두 번째 뽑은 제비가 꽝이고 동시에 첫 번째 뽑은 제비도 꽝이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잡혀서 요 놈이 분자예요.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계산해 주면은요. 63분의 40이니까 어떻게 돼요? 3분의 2 나오나 3분의 2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죠? 이해 갔어요? 두 번째 뽑은 제비가 꽝일 때 그때 첫 번째 뽑은 제비가 꽝일 확률은요. 거꾸로 어떻게 약분하고요. 3분의 2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해 갔죠? 그러니까 뭘 묻든 간에 또 이걸 어떻게 할까? 마지막 마무리. 야 마무리. 두 번째 뽑은 제비가 당첨 제비일 때 첫 번째 뽑은 제비가 꽝일 확률, 두 번째 뽑은 제비가 당첨 제비일 때, 두 번째 뽑은 제비 당첨 이때 하고요. 이때죠. 그렇죠? 두 번째 뽑은 제비 당첨 제비일 때 분모에 얘랑이 더해지면 되겠고 그때 첫 번째 뽑은 제비가 당첨 제비 꽝일 확률이요. 두 번째 뽑은 제비가 당첨 제비일 때 이때 첫 번째 뽑은 제비가 꽝일 확률 요것만 분자에 올라가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말뜻 그대로 어떻게 돼요? 조건 걸린 거를요. 전체로 깔아두시고 그 다음에 그런 상태 하에서만 해당 사건을요. 동시에 발생하는 확률값을요. 위에 적어주면요. 어떤 문제도 풀 수 있다. 이걸 이제 계속 연습해 나갈 거야. 개념 정확히 탑재하시고요. 조건 확률 문제는 자주 나오니까 이제부터 계속 풀어나가자. 됐습니까? 개념 정리 강의는요. 이론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